그 코치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K리그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코치 한 명을 대표팀에서 지금 빼오려고 하는 중인데, 자, 대표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되고, K리그 관전을 일단 시작을 했고, 김천하고 강원 경기, 1, 2위 간의 경기를 처음 봤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경기 뛴 선수들의 대표팀 발탁 가능성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뭐 김천에는 홍명보 감독의 애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동경 선수가 있고, 네. 이동경 선수가 군사훈련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김천에서 빠르게 주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지난 6월에 와서 활약을 했던, 깜짝 활약을 했던 박승욱 선수도 있고, 네. 강원에는 최근 뭐 강원의 선두 등극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양민혁, 황문기, 김동현 이런 선수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다 책 관찰 대상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미 내정돼 있는 다른 코치가 또 주말에 다른 경기도 관전을 현장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코치 활동을 시작을 한 거네요. 발표만 안 할 뿐 이미 코치들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지난주 중에 외부에 거의 알리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일본으로 가서 마치다 젤비아의 경기. 네. 마치다 젤비아에는 한국 선수들이 많거든요. J리그 돌풍의 팀이죠. 네, 나상호, 오세훈, 장민규 뭐 이런 한국 선수들이 많은데 마치다 젤비아 경기도 지난주에 가서 관전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아무튼 뭐 좀 대표팀 중요한 일정 앞두고 있는데 협회 상황도 좀 뭐 감사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을 안 한다고 지금 문체부에서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월드컵 지금 최종에서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첫 경기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선수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거를 감독을 도와서 함께 해야 되는 코칭 스태프 명단이 발표가 안 되고 있어서 말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슬슬 매체를 통해서도 결정된 사람들의 라인업이 어느 정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름은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얘기가 나온다,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이미 제가 파악하기 지난 주 중에 이미 다 이렇게 코치진들이 내정이 됐고요. 네. 이제 다만 일부 한 2명 정도가 지금 완벽한 소속돼 있는 곳에서 아직 완전히 얘기를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나머지 일부 코치들은 정리가 됐습니다. 네, K리그에서 빼오는 경우 있습니다. 외국 코치는 2명으로 네, 원래 3명 정도를 봤는데 최종적으로는 2명이 오기로 했고요. 피지컬 코치를 외국인 코치를 데려오지 않고 국내 코치를 쓰기로 했고, 대신에 이제 외국인 코치 2명은 모두 전술하고 분석 쪽 파트에다가 다 이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알려졌던 이슈가 됐던, 하지만 홍 감독이 공식 인터뷰 때 그 사람은 만난 적이 없다고 했던 그분은 안 오시는 걸로. 네, 그분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서 얘기가 나갔는지는 협회 내부에서도 좀 궁금해하는 것 같고. 네, 전 스페인 발렌시아 감독이 셀라데스는 아닌 걸로. 네. 1 옵션으로 생각했던 스페인 쪽은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고, 지금 포르투갈 쪽 지도자 2명이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이제 수석 코치하고 국내 코치진 여부인데, 뭐 워낙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원래는 수석 코치 없이 가는 것을 계획으로 했다가, 근데 그 계획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수석 코치라는 그 직을 두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울산에서도 수석 코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뭐 이경수 코치가 이제 수석 코치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팀 내부에서는 수석 코치라는 직함이 정확히는 없었었고. 그렇군요. 네. 하지만 근데 수석 코치를 뭐 최종적으로 바꿔서 수석 코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서 박건아 전 수원 삼성 감독이 홍명보호의 수석 코치 역할로 합류하는 것이 거의 99% 유력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같이 했던 적이 뭐 있고요. 또 K리그 감독도 했었고, 커리어를 충분히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커리어를 가진. 지난번 또 김동훈호에서 6월에 또 대표팀에 가서 선수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왔고. 그리고 또 다른 국내 코치진이, 그러니까 골키퍼 코치, 피지컬 코치, 수석 코치 외에 그러면 2명이 더. 필드 코치가 2명 더 있는데요. 한 명은 아직 협의가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아직은 공개하기가 어렵고, 그 코치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K리그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코치 한 명을 대표팀에서 지금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빼오려고 하는 중인데, 해당 팀에서 쉽게 지금 오케이를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코치는 확정이 됐는데, 유럽파입니다. 유럽파. 김동진 키치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 홍콩. 원래는 키치 A팀 감독도 했었는데, 김동진 키치 B팀 감독이 최근에 이제 키치와의
그런 부분, 계약 부분을 지난주에 다 정리를 하고 대표팀에 합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뭐 선수 시절에 정말 이용표 선수하고 엎치락뒤치락하던 한국 최고의 레프트백 중 한 명이었고요. 황금 날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정말 네. 그 왼발의 어떤 묵직감이나 킥 그리고 피지컬적인 수비력 이런 부분들은 뭐 역대급 레프트백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독일 월드컵 끝나고 아드포카트 감독이 제니트 감독 가면서 이제 이호 선수하고 같이 데리고 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니트가 유로파리그 우승할 때 그때 아르샤빈이 있을 때 당시 우에파컵. 네, 그때 이제 우승까지 경험을 했던 뭐 대단한 선수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뭐 김동진 코치도 홍명보 감독이 제 기억에는 그때 베어백 감독 수석 코치할 때 네. 김동진 당시 이제 레프트백 센터백으로 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었고 베이징 올림픽 때도 역시 와일드카드로 그때 이제 수석 코치 홍명보 감독이었는데 같이 갔었고 그런 네. 경험이 있다 보니까 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김동진 코치의 합류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 원래는 키치에서는 안 보내주겠다. 우리는 이 사람을 미래의 감독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한 데인데 가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제 김동진 B팀 감독이 대표팀 코치이기 때문에 또 홍명보 감독이 부르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단하고 잘 협의해서 이제 대표팀 합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나머지 필드 코치 이제 막내급에 해당하는 선수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박주영 뭐 이렇게 좀 구자철은 지금 제주 계약 때 선수인데 좀 네. 아니 아까부터 계속 댓글에 박주영, 구자철, 기성용 뭐 아무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고요. 나머지 한 명도 곧 결정이 되면은 네. 원래 협회에서는 다 됐다라고 지난주 기준으로 다 됐다라고 판단하고 어제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약간 그 부분에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러면 오늘 오후나 뭐 내일이나 이렇게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정은 아니라니까. 저 엊그제 안정원하고 소주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뭐 코치진들은 모두 P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네네. 그런 구성원들이고요. 뭐 그리고 피지컬 코치하고 골키퍼 코치는 이제 발표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K리그에서 중책을 맡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해당 팀에서 좀 격렬히 좀 동의를 안 해주는 격렬히는 아니고 뭐 했는데 약간 좀 구단에서 또 입장이 살짝 바뀐 게 있어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쨌든 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럼요. 예. 네. 근데 좀 그 팀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긴 하겠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외국인 코치 2명, 국내 코치진이 골키퍼, 피지컬 코치 5명. 네, 7분의 코치진이 홍명보 감독을 도와서 A 대표팀을 이끄는. 어쨌든 최종에선 좀 잘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이 사단이 날 정도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거니까. 이런 아직 이제 발표는 안 했지만은 코치들이 좀 뭐 경기 분석이라든가 현장 관전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9월 상대인 팔레스타인과 오만에 대한 분석은 협회 안에 있는 그 분석관들이 있습니다. 네네. 3분인가 4분인가가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해서 계속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대표팀 명단 발표도 이렇게 되면 한 2주 정도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26일, 7일 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좀 적잖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감독이 바뀌었고 그 사이에 텀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K리그에 활약하는 선수들도 있고 해서 게다가 지금 조규성 선수가 무릎 수술 후유증 때문에 올해 A매치 투입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스트라이커 쪽에도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마치다 젤비아 경기를 보러 간 게 아닌가. 나상호 선수도 있지만은 아마 확인하려고 했던 선수는 오세훈 선수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외에 지금 언급되는 선수는 요즘 폼이 좋은 포항의 이호재 선수라든가 이호재 좋죠. 그리고 최근에 벨기에 무대로 옮긴 오현규 선수 이런 선수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양민혁의 발탁 여부. 그렇죠. 뭐 대단하죠. A 대표 경력이 없는데 유럽 빅클럽으로 이적을 했다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의 일반적인 유럽 진출의 그런 패턴, 상식 이게 깨트린 건데 그것도 바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미리 입도 선매를 한 거잖아요. 마치 남미나 이런 쪽에 있는 유망주들을 데려가듯이 그렇게 데려갔는데 저는 뭐 양민혁 선수 뽑히지 않을까? 뽑힐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저는 근데 약간 또 홍 감독님이 예전부터 약간 어린데 뜨는 선수들 약간 좀 밀당하는 이런 그거는 좀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 또 엄원상이 또 이승우 선수는 어떻습니까? 이승우 선수는 정확한 지금 수협과 전북에서의 포지션이 모두
그 세컨탑에 네. 가까운 공격형 미드의 세컨탑에 가까운 역할이라서 근데 진짜 K리그 2선은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양민혁 선수 뽑아서 장기적으로 이제 K리그랜다 대표팀에서 기회를 주고 적응시키는 것도 좋지만 2선은 솔직히 안 뽑아도 저는 이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워낙 지금 선수진이 화려하고 예선이니까 경기에 안 뛰더라도 대표팀에 적응을 하고 이제 전술적으로 좀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의 소집은 괜찮지만 네. 네. 그리고 이전에 많은 사례들을 볼 때 9월에 열리는 A매치 때 네. 유럽파들의 컨디션이 사실은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프리시즌 이제 끝나고 시즌 막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페이스가 확 올라오진 않아서 좀 그런 몇몇 포지션에는 폼이 좋은 K리거들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관심을 받고 있는 대표팀입니다. 코칭 스태프진은 아마 곧 발표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선수 구성도 좀 윤곽이 드러날 테니까 진짜 좀 지켜보면서 네, 또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